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들까지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관한 우려감들 시장에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2%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발언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들 조금 사그라들면서 또 다음 스텝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도 사그라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4.1%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자, 달러 인덱스도 큰 폭으로 올라서서 이제 104달러 선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 관련한 PMI 지표에도 좀 시장에 주목하는 분위기였고요. 전반적으로 또 파월의 입이 시장 자체를 누르는 분위기였고 실적 발표 역시도 크게 좀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증시의 랠리들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테라폼레스 전 CFO가 한국으로 송환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도영 대표도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역시나 외신 기사의 헤드라인으로도 많이들 다루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거품되면서 이 시장 자체에 관한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시세에도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전문가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분석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달 비트코인에 관한 온체인 거래량은 상당히 활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 9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도 굉장히 현물 시장에서는 활발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리플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리플에게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해라라는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이유로 리플의 재무제표를 SEC에 공개해라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건데 SEC의 요청을 허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소송에는 승리했지만 리플의 재무제표를 SEC가 관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 시장에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뽑았던 헤드라인들 체크해 보실 텐데 역시나 테라폼레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더블록에서 관련한 내용도 전해왔는데 일단 CFO가 한국으로 송환이 됐고 이 CFO인 한창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몬테네그로에서 건도영 대표와 같이 체포가 됐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송환 절차를 인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 남부지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건도영 역시도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한창준 전 대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도영 대표 역시도 미국 송환에 관한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SEC에게 파산 신청을 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건도영 대표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구형에 관해서는 조금 더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액들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건도영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본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사업을 구상 중이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떤 흐름들이 이어져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크게 변동성은 없고요. 42,5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고 솔라나 코인 역시도 95달러, 100달러 선 못 미치는 현재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악재성 기사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24시간 기준으로는 크게 변동성은 없었는데 다만 일주일 기준으로는 역시나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상의 시총 변환이 좀 있었고 2월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발란치와 체인링크가 일단 도지코인을 앞서면서 알트코인에 관한 시총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차트 분석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세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퍼즈 각도선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분석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또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또 시총 상위로 올라와 있는 알트코인에 관한 분석들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참여하셔서 매매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퍼즈님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크게 변동성은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아까 그 건도형 얘기 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걸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특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물론 제가 보상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법적 지식이 적은 제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예 초기 투자자들이나 안 그러면 회사에 투자를 했다거나 안 그러면 애초에 돈을 주고 그 이제 테라 폼레스에서 루나를 샀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마 좀 구제 대상이지 않을까 싶고 거래소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쵸, 투자를 어찌 보면 한 거니까 네네네. 본인 의지에 의해서. 네. 특히나 이제 디패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라,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랑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디패깅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변동성을 보고 들어간 거기 그런 때문에 분들까지는 사실 보상이 네,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않죠.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권대영이 한국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떳떳했으면 왜 여권 위조해가지고 그렇죠. 걸립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진짜 너무 자세히 찾아보니까 두바이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다가 딱 붙잡히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괜한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와가지고 최대한 갖고 있는 걸 내놔. 네, 해가지고 좀 최대한 보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차라리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상받긴 글렀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그쵸. 형을 오래 살았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고 최대한 좀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권도영 대표에 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뭐 재산이 많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의도된 사기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 계속 하고 있고 또 변호인이 또 열심히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거의 없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또 이럴 때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할지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그 주요 이슈는 결국에는 파월의 입인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또 간밤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에는 그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얘기를 해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근데 패드워치를 보니까 6월 12일 정도까지 해서 6월 12일 날 한번 결정을 또 하거든요. 5월에 한 번 하고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해요. 근데 이제 6월 딱까지 됐을 때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95%입니다. 한 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고
두 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돼요. 두 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 그다음에 세 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해서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사실. 그쵸. 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고 다만 일찍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3월에 하는 거는 파월 때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3월에 하는 건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5월이나 6월 중으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감기도 있고 해서 해당 타이밍이 조금 중요한 시기 그때 네. 맞춰가지고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한정에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관련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튀어오른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3월에는 없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자들이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그 파월이 또 두뭉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3월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는 건 안 하는 거냐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3월엔 안 해. 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냐? 그럼 나는 좀 증거를 또 봐야겠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얼마나 돼야지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다르다라는 등 아무튼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그래서 마치 야 우리 조금만 더 해서 매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내니까 조금 더 해보자. 아유.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럼 조금 더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지금 짜증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해서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는 달러 인덱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세로 라인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도 똑같은 기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그렇네요. 네.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상승하고 다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훨씬 좀 약간 엉망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 다만 이때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이제 한 12월 28일 정도인데 그때 가격이 한 43,00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요렇게 언제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다가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타이밍에 이제 세로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43,000보다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꺾이는 요 타이밍 요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요때랑 비교했을 때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43,000 아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저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A, B, C로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상 봤을 때도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네, 하겠죠. 네, 하겠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진단 말이죠. 해서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도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A, B, C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C로 떨어질 때 A, B, C로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요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요 구간만 좀 버티면 어쨌든 올해는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만 봐도 사실 매매 전략은 그대로예요. 그쵸, 그렇네요. 네. 네, 그대로. 네. 그냥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적립식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똑같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분석 자체는 달라질 수 있죠. 뭐 지금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떨어질 수 있고 혹은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 전략은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심플하게 그리고 그거를 추세대로 쭉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듣고 계실 분들은 이미 듣고 있겠고 그쵸. 네, 안 듣고 있으실 분들은 이미 안 듣고 있겠지만 네, 해서 높아시면 한번 좀 말씀드렸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만 더 보면 네. 그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중심선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움직인 걸 봤을 때는 중심선은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고 네, 중심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도 가능하고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A가 끝났고 B가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C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단타를 할 생각이면 지금 머리가 아픈 시기예요. 한 번 더 올라갈 것도 같은데 떨어질 것도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네, 뭐 오늘은 별로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단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단타로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러니까 차트도 제대로 안 보고 뭐 그냥 뭐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수익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 네, 물론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단타를 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수학 1등급 받는 사람이 다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애는 올림피아드 나가고 막 그런데 나가는 애들 막 진짜 한 20살에 박사학위 따는 영재,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천재. 재능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잘하는 사람, 우리가 백날 수영해봐야 뭐 박태환처럼 됩니까? 그쵸. 네, 백날 스케이트 해봐야 김연아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 해서 1등급, 2등급, 10%, 4%,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네, 2025년에 세금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세금 걷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네. 세금을 거둘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저랑 같이 차분히 좀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사실 세금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만큼의 또 이익을 내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동성, 추가적인 하락과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파월의 발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또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또 투자 자산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또 흐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의 스텝이 3월일 것이냐 혹은 올해 중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부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같이 좀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팁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알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시간이 되는 만큼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총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발란체는 뭐 이전부터 있었었고 또 체인링크가 도지코인을 뛰어넘었는데 이 분석을 하기 전에 도지코인이 참 이제는 끝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오늘 도지코인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사실. 진짜 했었는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버린 건가?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제 채널에서 한번 다루니까 뭐 말이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네,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약간 또 이렇게 댓글창을 이상하게 만들기 싫어서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목요일에 한번 도지를 좀 좋습니다. 준비해갖고 오겠습니다. 도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네.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체인링크랑 수위를 준비해갖고 왔는데 수위, 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아래에서 오랜 횡보였어요. 진짜 엄청난 오랜 횡보. 와, 옆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길 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인이 차라리 떨어지면 떨어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건 있어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만 같다, 차트를.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떨어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올랐네요. 네, 저점을 한번 갱신시키고 여기 보시면 저점을 한번 갱신시켰잖아요. 이때 도저히 못 버티는 개미들 다 털어내고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게 거의 1년이 여기가 6월이고 여기가 6월이니까 1년을 횡보시켰어요. 해서 1년을 횡보시키고 저점을 갱신시켜서 개미들 털어내고 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파동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가 끝나고 확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확장이어서 이제부터 뭐 ABC라든가 한 번 더 올라가서 한 21달러, 22달러까지 가서 ABC라든가 이럴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1, 2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파동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뭐 한 50달러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원화 차트로 보면은 한 29,000원 정도까지 최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00원까지 갔다가 ABC거나 지금 ABC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파동이 진행돼서 최대 이제 한 68,000원에서 한 8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 지금 사면 좀 별로인 거죠. 그렇네요.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ABC로 떨어질 것까지 감안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감안한 매매 전략은 그냥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1, 2 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면 지금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확장한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있으니까. 지금 대비해서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3달 이상, 3달에서 한 6달 정도로 보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제가 뭐 좀 중간중간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린 대로 간다면 지금 이렇게 1, 2하고 올라간 이렇게 그린 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 68,000원까지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A, B, C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고점은 더 높아요. 여기를 1로 보고 2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러면 한 최소 8만 원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 더 그러면은 이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도 꽤나 많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요. 네. 요 다음 사이클에서 좀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팔았는데 막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에 몰빵해서 물려 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조금 팔고 비트나 이더로 갈아타는 건 오케이. 한 뭐 3분의 1 정도 물량이나 한 절반 정도 물량을 비트나 이더로 이제 갈아타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 전부 다 뭐 팔고 안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 이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이클 8만 원 근처까지 가거나 뭐 이때 가면 좀 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체인링크까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두 가지로 잡혀지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를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기존 투자자분들의 매매 전략은 퍼즈님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는 또 도지코인 관련한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목요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